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연애만 반복할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왜 자꾸 같은 문제로 다툴까?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바로 애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나의 애착 유형을 알고 나면 나 자신은 물론 내 연인의 행동까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 자신을 탐구하는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애착 유형이란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 형성했던 정서적인 유대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나 연애,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아기 때 엄마 아빠랑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가 커서 연애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1960년대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분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성인의 연애관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답니다. 애착 유형을 알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한마디로 나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애착 유형을 알면 첫째, 내가 왜 특정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내 연인이나 가족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름의 애착 유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면 훨씬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셋째,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다 퍼주거나 아니면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의 애착 유형 4가지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두 눈 크게 뜨고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일까? 하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라서 대인관계에서 편안하고 균형 잡힌 반응을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죠. 만약 성격 차이나 의견 충돌 같은 갈등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관계의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는 워너비 유형일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 표현이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막상 관계가 깊어지면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늘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진 않을까, 거절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리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과도한 집착이나 확인을 요구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혹시 내가 불안형인가?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세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불안형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아주 능숙하고 상대방의 감정적인 신호에도 둔감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피하고 나는 혼자서도 잘해 라면서 독립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친밀감을 표현하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혹시라도 이별하게 되면 소위 잠수 이별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좀 시크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회피형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혼란형 또는 공포 마이너스 회피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불편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들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를 맺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대와 같은 상처를 경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깝지? 하고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인터넷에 애착 유형 테스트라고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테스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테스트모아, 세모테, 마이민트 같은 곳에서 재미있는 테스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좀 더 심층적인 검사를 원한다면 EGREXPRINCS in Close Relationships 검사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자가 진단 질문지를 통해 점수를 매겨보는 방식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탐색해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테스트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 유형이야 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테스트 결과가 너무 혼란스럽거나 자신의 애착, 유형 때문에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심리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애착 유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천만에요. 애착 유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관계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답니다. 내가 불안형이라고 해서 평생 불안한 연애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형이라고 해서 영원히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애착 유형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한 다음 의식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불안형이라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확인을 요구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 불안감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회피형이라면 감정 표현을 조금씩 시도하고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고요. 이처럼 애착 유형은 단순히 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연애와 대인관계에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